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빠르게 요약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영상하고 어제 찍었던 영상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시장의 반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 어떤 근거들을 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섯 번째 쓴 공포 지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빅스 지수를 측정을 하잖아요. 빅스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빅스 지수가 쌍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지금 급락을 하는 분위기로 가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공포 지수가 높아요. 변동성 지수가 아직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50포인트 근처인데, 평상시 같으면 정말 극대화된 지금 저 50포인트 자리도 한두 번밖에 오지 않은 자리예요. 정말 높은 자리고 더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3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20포인트대 이하로 떨어져 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내려오는 힘이 생기면 시장은 계속 반등하려고 할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변동성 지수는 다시 올라가요. 그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약간 리바운딩이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화를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계속 올라갔던 변동성 공포지수가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굉장히 높았던 자리거든요, 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자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티도 안 나죠, 거의. 뭐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 왔으니까. 원래 이런 자리들 이렇게 높게 올라갔던 자리들이거든요. 계속 안정화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보면 또 증시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PBR에 관련된 거. 자, 요게 지금 코스피 월봉이에요. 월봉 추세고, 요때가 이제 1998년도, 여기 2001년도. 뒤에 좀 더 보이겠까? 이렇게. 자, 요때가 요게 IMF 98년도, 그다음에 2001년도 9.11 테러,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서브프라임 이렇게 있죠. 지금 2020년 코로나. 이 라인을 지금 월봉상 추세를 타고 있는데, PBR은 좀 달라요. PBR은 여기가 0.6배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 IMF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IMF 수준 이때를 다 넘어갔습니다. 여기 67이었고 최저가, 여기도 0.67이었고 여기가 0.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IMF 수준이 아닌 이상, IMF 다 기억하시잖아요. IMF 때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런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너무 오버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무슨 1100까지도 얘기를 하고 막 이런 1000 이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아예 그거는 기업 가치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좋은 재료가 뭐예요? 진단 키트에 트럼프가 요청한 그 진단 키트, 그런 거 말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그냥 값이 회사의 가치보다 싸다라는 겁니다. 회사 가치가 기본적으로 1000은 해야 되는데 지금 5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 수백 종목이 있었어요. 가치로 따졌을 때. 그 이하도 많고요. 뭐 PBR이 0.1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더러. 뭐 중견기업 이상 중에서도 제가 발견한 기업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효성 중공업이나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PBR이 0.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의 가치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100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 1, 200까지.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바겐 세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거를 떨구면서? 신용장고요. 여기다 신용장고를 안 써드렸는데, 신용장고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야간 방송을 하면서 신용장고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6조 7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반대매매나 혹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올라간다고 해서 더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버텼던 것들, 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바닥에서. 그게
합쳐져서 과연 누가 승리를 하면서 신용잔고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결과를 봐야 아는 거고, 만약에 버텼던 종목들, 버텼던 신용잔고가 신용이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더 많이 팔아줬으면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거겠죠. 6조 5천억대. 근데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급반등이 시작됐고 새로운 신용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7조 원을 회복하냐 마냐. 왜냐면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4,500억을 샀고 4,500억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얼마를 샀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850억 정도를 샀어요. 굉장히 많은 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 크게 변화를 했어요. 원래 장중에 코스피가 7천억까지도 개인들이 샀고 코스닥도 1,500억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흔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보시면 중간에 굉장히 많이 흔들어댔죠. 분봉 보시면, 그쵸? 갭을 많이 떠서 사실은 불안정했어요.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갭이 크게 뜨면 음봉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음봉일 확률이 10개 중에 7개 정도 이상은 음봉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음봉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고 갭 떠가지고 그냥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갭 뜨면 음봉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확률이 낮은 쪽으로 일어난 거예요. 확률이 낮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불안한 시장을 한 2차례 보이고 나서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 과정 동안에 너무 강하게 흔들어대니까 7천억 가까이 개인들이 코스닥이고 코스닥 합쳐서 거의 8,500억 이렇게 사던 개인들이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야, 또 하락장, 또 급락장 오는 거 아니야? 이제 다 올라왔나? 아이고, 잘못 샀다.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종가까지 이걸 이끄는 동안에 8,500억 정도를 사던 개인들이 토탈 5,300을 끝났으니까 약 3,000억 이상을 또 팔아버린 거예요. 3,000에서 3,500억을 오늘 이 오후장에만 팔았어요. 오후장에. 불안하면 나가고자 하는 자금들이 3,500억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야. 하루에 움직이는 돈 진짜 큰 돈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개인들이 매수했죠. 아침에 미국장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장이 나스닥이 2,000포인트가 올랐어요. 거의 뭐 역사적으로 떨어지고 역사적으로 올라가는 뭐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뭐 228년 만에 뉴욕 거래소 객장을 폐쇄하지 않나. 그 다음에 87년 만에 최대폭 낙폭을 보이지 않나. 또 오늘은 8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나스닥 저 다우가 거의 뭐 그냥 지금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역사책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우가 11.37%가 올랐어요. 여기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의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시장을 능가해, 코스피 시장을 능가해버려요. 코스피 전체를 능가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진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루에 8%씩. 나스닥 8%, 다우 11%씩. 큰 변화를 보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뭐 쇼킹이죠. 아침에 일어난 개인 투자들이 뭐예요? 어이구, 주식 사야겠구나.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뭐가 있었죠? 각 증권사들이 버버벅대고 서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느끼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침에 급하게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너무 접속도 안 되고 느리고. 그런데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원래 증권사가 서버가 느려져서 접속이 안 되고 하면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소송까지도 가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더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결정적으로 더 내려가는, 진짜 크게 내려가는데 그걸 못 파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못 팔아서 오히려 더 개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으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 서버가 좀 약하다는 걸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아침에 개인들이 한 방에 이렇게 몰아치니까
접속이 저도 지금 너무 버벅대고 막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데도. 네. 하여튼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을 보고, 그리고 또 지금 밤 사이에 펼쳐진 내용들을 보고 주식을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흔들 거예요. 개인들 오늘 그래도 5,300억을 매수했어요. 분명히 더 흔들 겁니다. 그 5,300억이 편안하게 각자 10% 올라서 500억을 나눠주는, 개인들의 수익을 주는 그런 현상은 쉽게 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 흔들 겁니다. 오늘 분봉도 흔들었다가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흔들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공포지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덤비지 마세요. 막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막 급등하고 있어. 이제는 다시 이 아래 가격 오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시장가로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스캘퍼들은 모르겠어요. 스캘퍼는 그렇게 하는 거죠. 스캘핑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직장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단기성 스윙 투자자분들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 놓치고 마세요. 다른 것도 많아요. 지금 2,300개 종목이 있습니다. 2,300개 종목 중에 대다수 종목이 지금 나 너무 싸요 하고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거 놓치면 다른 거 할 대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괜히 무리해서 역으로 꼬이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꼬이면 안타깝잖아요. 꼬이지 마시고 최대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리고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잘 판을 깔아두시면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진짜 스스로 엄청나게 복 받으신 거죠. 이 시기에 나는 주식을 처음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복을 타고 나신 거라고 봅니다. 3파동을 다 보고 온 시점이거든요. 하락파동을. 우리나라 이 대형 하락장을 싹 다 보고 온 시점이라는 거예요. PBR이 0.6까지 가는 걸 보고 온 시점이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419, 4자 이게 뭐래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 이 시기에 4자를 보기 때 2020년도에 9자를 봤던 코스닥이, 불과 2년 전에 9자를 봤던 코스닥이 2년 만에 4자를 보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도 더 되잖아요. 반토막도 더 났네, 그죠?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스스로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첫 단추를 잘 꿰매야겠죠. 첫 단추에서 왜냐면 지금 테마주들이 극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트럼프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계약건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아주 활개를 쳤잖아요. 저 높은 자리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 첫 단추를 그런 쪽에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다 무너져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그것도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종목들이 핫하지만 우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진단키트 바이오톡 스택 같은 거 갖고 있긴 해요. 오늘도 종가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하지만 역사적인 순간에선 역사적인 종목들을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쟤네들은 조만간 재료들이 다 노출되고 치료제 나오고 하면은 이제 꺾일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스캘핑 정도 밖에 안 돼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근데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 오는 자리잖아요. 진짜 이거 적어도 12년 전, 그리고 그 이상의 아무리 못해도 12년 만에 온 기회잖아요. 못해도 12년만 서브프라임 때. 그거보다 원래 더 하지만 더 심하지만 IMF 수준까지 갔지만 거의. 그러면 이런 기회에선 이런 기회의 종목을 노려야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에 여기서 시장이 크게 올라갈 거야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를 이뤘는지, 코스닥 245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베팅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를 이뤘는지, 그리고 IMF 때 남들 다 구조조정 당하고 막 그럴 때 저 밑에서 주워 담았던 분들, 남다른 생각으로 주식을 바닥부터 주워 담았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남들 다 주식 휴지된다고 팔고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럴 때, 지금은 이런 경험들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때는 개인들이 한결같이 다 안 돼,
외쳤거든요. 지금은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학습 효과도 많고 또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처럼 되겠지? 이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아도 주식은 가장 좋은 재료는 제 가치보다 싼 겁니다.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갈 종목들을 골라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형주들 위주의 큰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 같으면 현대중공업 같은 게 15% 올라가고 현대모비스가 17% 올라가고 이런 장이거든요. 왜? 펀드 자금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수를 움직이는 ETF 종목들의 ETF들이 올라가고, 하여튼 펀드 자금이 조성되면은 어쨌든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쪽에 일단 1순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이.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좀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면당하는 경우. 그래서 그 외면당하는 종목이 지금 있다면 얘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냐를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얘를 갖고 가야 되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종목은 분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이제 감사 보고서나 몇 가지를 보면서 이 회사가 원래 고평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찾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중소형주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걔가 계속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상한가 칠 종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제 상한가 못 갔던 거 오늘 상한가 많이 갔고요. 오늘 상한가 못 갔던 거 내일도 갈 수 있어요. 내일 못 간 거 내일 모레 갈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갑니다. 이제 종목별 판단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버릴 거는 버리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올라오면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기본 반등은 다 일어납니다. 기본 반등 최바닥권에서 원래 2018년도에 보였던 하락장에서는 30에서 70% 정도의 기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바닥 대비 30에서 70%. 근데 지금은 더해요. 50에서 100%는 기본 반등은 다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일단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200% 이상으로 갈 종목인지. 그러면서 계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엉망이 된 시장이니까 이제 꾸려가야 돼요. 하나하나씩. 신용 반대 매매돼서 잘리지만 않았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려요. 항상 늘 그래왔듯. 정말 많이 망가졌던 시장 이후에는 물갈이가 일어나면서 큰 시장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또는 전 세계 시장이 하여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다만 정말 오래 갔던 시기는 있죠. 뭐 1929년도에 대공황 같은 때는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갔죠. 그런 것 제외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시장이 항상 열려왔어요. 항상 열려왔다라는 거. 항상 열려왔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좀 시간을 두고 진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지나가 보면 알겠죠. 결국에는 코로나와 인류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질병을 인류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번만큼은 예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역시나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질병을 이겨내고 또다시 산업 기반 또다시 안정화되고 하면 또 역사적으로 또 움직이는 겁니다. 지나가 보면 또 얘기가 다 바뀌어요. 뉴스들도 지금 얼마 전까지 무슨 코스닥 코스피 뭐 1100 가고 막 이렇게 레포트 나왔던 것들 다 급히 수정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찾아보시면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언론들도 기조를 빨리 바꿀 겁니다. 금방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조정을 또 거쳐요. 그래서 언론을 너무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뉴스 포인트들만 잡으시면 돼요. 속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잡으면서 그리고 일단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챙겨 보셔야겠죠. 환율이 오늘 현 시간으로 얼마냐? 환율이 지금 1230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선물은 미국 시장이 11%, 8%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튼튼하네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올라갈 때 V 반등으로 올라가느냐 W 반등으로 올라가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V 반등으로 올라가면 뭐 굳이 크게 덤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크게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V 반등으로 올라오면 W 반등이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줄 것이고요.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가 어느 순간인가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 증시를 보아하니 진짜 이거 일본이 더 적게 떨어졌는데 올림픽이 연기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니까 완전히 급반등해서 7% 8%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의 V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V 반등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은 조금씩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계속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뭐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우리도 종가에 갑자기 뉴스 뜨면서 급등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바이오톡스텍은 상한가 들어가서 내일 점상 기원 한번 해보고, 뭐 점상 안 가더라도 어쨌든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냥 하락장 안 거치고 그냥 거의 뭐 내려간 바도 없이 상단부로 뚫어주네요. 그 다음에 일본 얘기있고 시장 상승 조건 뭐 이거지 얘기했네요. 다 얘기했네요. 자, 신용잔고가 정말 많이 줄면서 진짜 급속도로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계좌가 없어진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위해서 무리하게 쓰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용을 쓰려면 바닥에서 쓰셔야 됩니다. 정말 시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때부터 조금씩 쓰는 거지. 그리고 신용 관리가 스스로 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담보 비율 관리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냥 무턱대고 신용 써서 좋은 거 아닙니다. 2배로 번다는 생각만 하고 신용 썼잖아요. 그냥 2배로 잃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장에 오면은 못 버텨요. 일단 버티고 싶어도, 아니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못 버텨. 돈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돈이 무제한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담보 비율 못 버텨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틀 동안 굉장히 시장이 급반등 나왔는데 계속 될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조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무리하면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테마주들, 오늘 교육주들, 진단키트주들 또 추가적으로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왔는데 한순간에 꺾일 수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점 잘 봐가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